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또 이제 행복한 연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가족분들과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 그레이스케일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솔라나에 대한 ETF 심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실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묶음 상품 GDLC라고 부르죠.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 GDLC 안에 지금 해당 묶음 펀드를 ETF 신청을 또 해놓은 상태죠. 근데 한 가지가 또 바뀌었네요. 굉장히 최근 기준으로서 원래 여기에 아발란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카르다노 에이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 아무쪼록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좀 준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밑에 내려가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SEC에 리포팅 되는 단계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요. 방금 언급드렸던 XRP 솔라나 에이다가 들어간 디지털 라지캡 펀드 역시 지금 ETF 전환 신청이 들어갔다 말씀드렸죠. G캐시, 호라이젠 같이 가고 있는 영지식 증명의 섹터고요. 리플과 짝꿍이죠. 스텔라 루멘 역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 디지털은 라이트코인 역시나 ETF 준비되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오르면 반사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이클,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그들은 뒤에서 천천히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솔라나뿐만 아니라 이 코인시어스에서는 XRP 단독으로 현물 ETF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스텝을 봤을 때 S1 단계를 밟고 있고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19B-4를 밟고 있습니다. 하나의 차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간다면 이 19B-4 같은 경우는 규칙 변경 신고서 그리고 S1은 증권 신고 최종 단계거든요. 보통 이 19B-4 승인을 받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S1 승인을 받는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솔라나의 현물 ETF 19B-4 잠깐 중간 절차를 밟고 있지만 코인쉐어스에서 신청한 XRP 현물 ETF는 S1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다.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라는 거. 이제 머지않은 시점 개인적으로 1분기 안에는 블랙록이 좀 신청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블랙록이 신청을 했다가 그거 오보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블랙록의 임원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한 이슈가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 리플이 동전 가격이었다가 잠깐 1,000원을 넘어가는 듯한 움직임 폭발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올해 1분기에 리플 XRP에 같이 반영이 되는 한 번에 펌핑이 되는 시점이 이 블랙록의 현물 ETF의 신청 시점과 맞물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대중들을 농락하면서 반응을 지켜봐왔다라는 거. 하지만 블랙록이 신청을 하기 전에 규제에 대한 명확성, 법적 공방이 좀 끝나줄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XRP뿐만 아니라 디지털은 라이트코인 또한 이 코인시어즈에서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또 한 번 3개의 암호화폐 종목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카르다노 에이다의 차례일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미국을 필두로 한 규제의 명확성 여러 가지 틀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밀러밸류 파트너스의 CIO를 맡고 있고 헤지펀드의 전설이죠. 빌 밀러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다음 비트코인의 랠리는 중국 시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의 발언과 발맞춰서 최근에 중국 증시에 대한 부양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2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JP모건도 예상하고요. Citi,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UBS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엄청난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매수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 시장을 통한 돈을 푼다. 양적 완화 스탠스가 나오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져갈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 그래프가 중국의 통화 정책 PBOC라고 해서 The People Bank of China, 중국이 어느 정도의 돈을 뿌려내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지표고요. 이 주황색 지표가 비트코인의 지표입니다. 굉장히 커플링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제 슬슬 중국에서 돈을 그만큼 푼다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이 중국에 대한 시장이 개방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네오라든지 퀀텀, 비트체인, 이오스 이런 친구들 가지고 계시다면 중국 시장이 개방돼서 펌핑이 올 때까지는 좀 홀딩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최근까지 USDC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2,122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피앗 머니죠. 법정 화폐에 대한 장전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 이제 슬슬 순환매 사이클이 불어올 준비가 완료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라지캡을 필두로 해서 미들캡, 로우캡까지 큰 상승 시그널이 불어올 것이다. 올해 1분기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 패턴을 보더라도 지금 이게 토탈2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토탈2라는 것은 암호화폐 전체에서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즉 알트코인에 대한 시장 마켓캡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4년의 사이클이 보이실까요? 2017년, 21년, 그리고 2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그때도 이 노란색 구간 이후에 쭉 올라가는 바나나 존이 있었고요. 저번 사이클 마찬가지로 노란색 구간 이후에 쭉 올라가는 듯한 더블탑을 형성했었죠. 그쵸? 이번에도 노란색 구간이 형성이 됐고요. 중국 시장의 개방이 기대가 되면서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크립토 차르 부서뿐만 아니라 SEC의 세대 교체의 토대가 마련되면서 슬슬 불장 사이클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계좌 잔고가 어느 정도 불어나는지 인간 지표,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들 꾸준히 트래킹하면서 우리의 현금화 전략 또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2025년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동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은 언제 끝날까요? 전 리플의 임원은 이렇게 말하네요. SEC가 이번 주 안에 리플 소송을 합의하거나 기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당 기사를 통해서는 좀 기대가 되는 듯한 이번 주가 시작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리플이 법원에 SEC 항소 준비 서면 제출 기한을 4월 16일로 요청을 했다. 이거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힘이 빠지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류에 대한 제출 기한은 단순한 타임라인일 뿐이고요. 우리는 연준의 움직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2023년 7월 13일 갑작스럽게 연준의 페드나우 서비스 출시 일주일 전에 약식 판결이 나왔었다. 그때 당시에도 SEC의 시간 끌기는 계속 진행되어졌지만 연준이 7월 20일에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 페드나우 서비스를 출시한 것과 맞게 리플의 약식 판결이 나왔었다라는 것, 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지금 슬슬 SEC가 뒤에서 전통 금융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커스터디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되어지고 있다. 쓸데없는 이 SAB 121이 완전히 폐지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크 우에다가 현재 잠깐 직무 대행을 하면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다. 이제 슬슬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책이 개발될 것이며 마크 우에다와 함께 암호화폐 TF를 구성하고 있는 이 헤스터 피어스 역시 이미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과거부터 보여왔던 SEC의 위원이었다. 반드시 블랙록이 리플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할 수 있게끔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머지않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헤스터 피어스 있잖아요. 이분은 과거서부터 이 크립토맘이라고도 불리면서 차기 SEC의 의장의 후보까지 올라갔던 인물이거든요. 그는 과거부터 이 SEC, 게리 겐슬러가 했던 규제 방식을 비판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해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차기 SEC의 의장은 폴 애킨스로 지명이 됐어요. 그쵸? 근데 그가 오기 전에 지금 잠깐 직무대행을 마크 우에다가 하고 있고 태스크포스에 대한 운영을 이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와 같이 하고 있죠. 이제 이 세 명이 이끄는 삼두 정치가 기다려지고 있고 이 세 명 모두 다 친암호화폐 주의자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팩트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흙탕 싸움을 해왔던 리플의 소송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등등의 소송 또한 조만간 클리어하게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월 10일 전에 반드시 리플과 SEC의 소송은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죠? 그 3월 10일이라는 것이 연준에서 이제 이 ISO 20002 메시징 표준을 완전히 탑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연기를 해왔어요. 몇 번이나 시간 끌기를 한지 아시나요?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페더럴 리저브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역시나 이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ISO 2002 마이그레이션 준비하는 거 언제라고요? 2025년 3월 10일로 딱 점찍어 놔줬다 말씀을 드렸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보더라도 새로운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ISO 2002 채택한다고요. 언제라고요? 2025년 3월 10일에 채택을 한다고요. 너무나 중요한 연준의 움직임이 있는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 기한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단 이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갈까요? 아메리칸 뱅커 어소시에이션 ABA죠. 미국의 금융협회에서도 여기 보이실까요? 2025년 3월에 ISO 2002로의 페드와이어 마이그레이션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이 연준의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는 2025년 3월 10일 단 하루 만에 이 메시징 형식으로 전환이 완료됩니다. 기존의 연준에서 취하고 있던 페드와이어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매뉴얼 FAIME 형식은요. 2025년 3월 9일 하루 전에 완전히 폐기가 되네요. 이 형식은 필수고요. 여기 필수라고 나와 있죠. 모든 은행은 성공적인 송금을 위해 해당 메시징 표준, 해당 새로운 형식을 준수해야 된다라고요. 그쵸? 너무나 중요한 메시징 표준이 과거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들은 시간 끌기를 하고 리플을 소송으로 눌러가면서까지 개인들의 투자를 방해하고 막아왔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이 아메리카 뱅커 어소시에이션 미국의 은행연합회 안에 플래티넘 등급으로 누가 들어가 있죠? 리플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에너지 친화적인 탄소 중립적인 블록체인 기술과 녹색 디지털 자산인 XRP를 활용하면서 포용적이고 확장 가능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 좀 더 나아가서 스위프트 2.0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2025년 3월 10일을 탑재하는데 그들이 엄청나게 연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대체 몇 번이나 연기했는지 하나씩 다 찾아봤거든요. 원래는 그 마무리 시점이 2020년 3월이었어요. 이 연기 횟수를 총 세봤을 때 그들은 10번의 연기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원래 2020년 3월에 완전히 리플렛을 탑재가 되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왔어야 되는데 그들이 코땡땡 바이러스를 통해 팬데믹을 만들었고요. 2020년 연말에 뭐를 만들었죠? 갑자기 이제는 전전 SEC 위원장이 됐네요. 제이 클레이튼의 임기 마지막 날에 굳이 리플을 기소하고 떠났죠. 또한 2022년에 러우 전쟁까지 만들어내면서 그들은 스위프트 2.0에 대한 시나리오를 꾸준히 연기하면서 리플을 바닥으로 누르면서 리또속을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이제는 연준과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탑재하는 올해 금융망이 송두리째 바뀌는 원년 기준이 되는 해가 이제 올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연준이 받아들이고요. 올해 11월 22일 기준으로는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2025년은 리플 빅뱅의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한 전문가가 말하는 이 가능성 또한 우리는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서 XRP를 미국이 활용하며 준비금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또한 저는 배제할 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XRP 스캔에 따르면 약 377억 개의 XRP가 에스크로 물량으로 잠겨 있는데요. 이 잔액을 미국 정부 혹은 미국 재무부에서 통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전문 IT 서비스 회사 트리블루의 창립자는 왜 XRP 보유자가 백만장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국가 부채를 완전히 해결하는 솔루션, 과연 비트코인이 될까요? 그들은 과거서부터 실물 금을 통해 기축통화 달러를 만들었죠. 지금 현재는 온라인 금, 비트코인을 계속 쟁여두면서 단 하나의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탄소 중립적인 전 세계를 아우르는 암호화폐를 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어떤 코인이 될지 이미 그들은 과거부터 12년 동안 인프라망을 깔아오면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속 시기를 연장시키고 연기시키면서 대중들이 못 사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것이 과연 음모론인지 진짜인지는 시간이 말해주게 되겠죠. 다음 그림을 봤을 때 조만간 온도 파이낸스에서 개최하는 온도 서밋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 연사진으로 리플렛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대신 맡고 있는 캐롤라인 팜 또한 연사진 목록에 올라와 있네요. 직접 들어가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보아하니까 온도 서밋이 2025년 2월 6일에 열리는구나. 참고로 봐주시고, 스피커 명단이 있네. 누가 오는지 좀 볼까요? 온도 파이낸스 CEO 당연히 올 수밖에 없겠죠. B&I 멜론에서 온다, 피델리티에서 온다, 블랙록에서 온다. 모두 다 그들 세력과 연관된 사람들이 오네요. DTCC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으로 들어가 있죠. 미국 중심의 예탁결제원에서도 오고요. 프랭클린 템플턴, 여기에서는 지금 미 국채를 어디에 올리고 있죠? 스텔라 루멘과 폴리곤에 올리고 있다 말씀해 드렸고요. 마스터카드에서도 오고, 최근에 리플과 손잡은 세르게이 나잘로프, 체인링크의 코파운더도 오게 되네요. 또 보니까 위즈덤트리 XRP의 현물 ETF를 신청했었죠. 웰링턴 매니지먼트, 그들과 연결된 하나의 사모펀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렛 CTO 데이비드 슈워츠 조엘 가치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 캐롤라인 팜 또한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조금 더 내려가게 됐을 때 여기 펜타라 캐피탈도 보이네요. 리플에 초기 투자했던 대형 벤처 캐피탈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보입니다. A16G에 들어가 있네요. 앤드리슨 호로이치, 리플의 초기 투자자인 미국의 최대 벤처 캐피탈사죠. 윌리엄 힘먼 어디 들어가 있나 했더니 여기 앤드리슨 호로이치 안에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들어가 있네요. 아마 리또속을 꾸준히 경험하면서 동전 가격부터 제 채널을 봐주시면서 같이 성장하셨던 우리 구독자님들, 에이플 회원님들께서는 윌리엄 힘먼 이 인물을 알 수밖에 없겠죠. 과거의 힘먼 연설로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났고, 그 전 SEC 기업 금융국장을 맡고 있던 이 윌리엄 힘먼의 이 연설 문서를 우리 또한 엄청나게 기다리면서 이제 리또속이 끝나겠지 했는데 결국에는 XRP가 언급되지 않았었다라는 것, 다소 허무한 결과만 남으며 이더리움만 증권이 아니라고 하고 XRP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리또속을 자아냈었죠. 말도 안 되는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 기준법을 리플 XRP에 적용시키면서 증권성 심의에 휘말리게 했었다라는 거, 그들끼리는 한통속이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역시 과거서부터 정답지를 얘기하고 있었다. 하위 테스트는 암호화폐 자산 성격 판단에 적절하지 않아. 게리 겐슬러 얘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해. 하지만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폴 애킨스, 마크 우에다, 헤스터 피어스까지 3두 정치가 들어올 준비가 되면서 이제 슬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윌리엄 힘먼 얼굴 보니까 갑자기 조금 흥분을 했어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 힘먼 문서라든지 게리 겐슬러 이제 완전히 떠나갔고요. 결국에는 리플에 초기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의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고생한 만큼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좋은 수익률, 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 온도 파이낸스와 함께 서밋에 참가한다라는 거, 이 온도 파이낸스 뒷배를 봤을 때 블랙록을 필두로 한 그 유대계 자본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RWA를 하기 위해 비들 펀드, 시크릿타이즈와 함께 B&I 멜론과 함께 커스터디안을 하면서 전통적인 펀드를 토큰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리플과 코인베이스 역시 과거서부터 시크릿타이즈에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쏘아대면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 키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캐롤라인 팜에 잠깐만 좀 주목하고 갈까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트럼프 2.0의 시대가 오면서 이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일단은 있어요. 이 캐롤라인 팜이요. 이 캐롤라인 팜 같은 경우에는 과거서부터 리플과 또 굉장히 친화적으로 움직였거든요. 리플의 CEO와 사진까지 찍으면서 회담을 가졌었고 약식 판결 이후에 이제는 승소 확실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여기도 나오네요. 전 SEC 위원 캐롤라인 팜. 최근에 리플 약식 판결 나온 거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협력하자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1년 반 동안 지금까지도 끌어온 거죠. 그쵸? 아무쪼록 과거서부터 이 CFTC, 이 캐롤라인 팜 같은 경우는 리플과 굉장히 유착 관계를 가져가 있었고 이제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플과 협력할 것이다. 리플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완전하게 샤라웃 해주면서 리플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이 CFTC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미 ISO 2002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CFTC와 리플렛이 공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우리는 연준이 채택하는 3월 10일까지 천천히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리플의 고문 출신 마이클 바가 지금 현재 연준 이사회 부의장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2월 말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총재로 또 재직을 한다라고 하네요.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는 연준을 필두로 해서 금융 부분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리플의 전 고문 출신 마이클 바가 부의장, 연준의 부의장까지 이제는 총재까지 역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의 시기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타임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준이 받아들이는 시점 언제라고요? 달력에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온도 서밋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리플의 CTO 캐롤라인 팜 말고 이 온도 파이낸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볼까요? 그들은 미 국채를 지금 어떤 블록체인에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블록체인 또한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어디 위에 올리고 있죠? 지금 보니까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위에 올리고 있네요. 아직까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폴리곤 너무 안 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온도 파이낸스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 그 기관이 증명을 완료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온도 파이낸스의 뒷배를 봤을 때 여기 익스피리언스 리더십 볼까요? 골드만삭스가 들어가 있다. 브릿지워터, 밀레니엄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그들이 선택하고 하자라고 하면 그냥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도 뒤에는 블랙록이 뒷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토큰화된 비들 펀드 활성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그들이 선택한 하나의 메인넷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밀레니엄이라든지 브릿지워터도 그냥 그들과 함께하는 사모펀드로 좀 봐주시면 돼요. 밀레니엄부터 좀 천천히 보면 여기도 보이시죠? 멀티전략 헤지 펀드를 제공하는 투자 관리 회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아시아까지도 확장이 되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아까 언급드렸던 브릿지워터 역시 레이 달리오가 이끌고 있죠. 미국 중심의 헤지 펀드, 굉장히 헤지 펀드의 대부라고 불리는 레이 달리오. 그 역시 온도 파이낸스 뒷배로 들어오면서 토큰화된 시장 RWA에 대한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드렸죠. 말보다는 행동에 집중하자라고요. 그들의 말은 언제 한 번의 태세 전환이 나올지 모른다고요. 그쵸? 지금 현재 크립토 차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 그리고 차기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 도널드 트럼프 역시 CBDC를 과거부터 반대한다라고 했지만 이 역시 저는 100% 태세 전환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레이 달리오 역시 태세 전환의 대표주자로서 과거서부터 비트코인을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좀 보고 갈까요? 2021년 9월이네요. 비트코인 진짜 성공하면 이미 규제 당국이 죽이지. 그걸 누가 받아들여. 비트코인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는 자산이야. 레이 달리오 2021년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그쵸?
비트코인이 나는 이게 왜 관심을 받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사는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2021년 9월에 돈나무 언니가 비트코인 5년 내에 10배 간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언니의 주장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 비트코인 나는 완전히 배척하고 그거 내재 가치 없어. 쓰레기야. 그 당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역시 비트코인은 돈 세탁 지표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갑자기 최근 작년 연말부터 뭐라 그러나요? 금이나 비트코인을 사야 돼. 글로벌 부채 증가된다니까. 레이 달리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고 있네요.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불리는 브릿지워러의 대표주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 투자를 권고하고 있네요.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는 지금 레이 달리오가 어디에 뒷배로 들어가 있다라고요? 온도 파이낸스의 뒷배로 들어가 있다라고요. 이제는 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라고요. 언제 한 번에 말 바꾸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언론 플레이, 말보다는 행동, 액션, 어느 뒷배에 있고 어느 기관을 창설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리또 속, 리프레또 속냐라는 약칭이 있었을 때는 이런 기사가 이거 거짓 기사겠지. 어떻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리플과 협력을 해. 어떻게 XRP를 통합해.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2017년서부터 그들은 리플의 초기 투자자 산탄데르와 리플과 협력을 하면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리플 네트워크를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이미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리플렛이 공식적으로 합류됐었던 이 유착 관계를 미루어 볼 수가 있고요. 왜 현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돈의 이동을 할 때 돈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되면서 어디 블록체인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는지 이제 슬슬 리플에 대한 진가가 수면 위로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200개 기관이 XRP 사용 결정한다고 판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고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할 수 있겠지만 왜 과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부 거래에 100% 리플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부자의 고발이 있었으며 이미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회의를 필두로 한 아멕스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왜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에 추가가 되면서 공식 웹사이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 1700개가 넘는 XRP 판매 계약에 전문가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서 12년간의 인프라 확보된 망이 슬슬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고 국경 간 결제, 송금업체 회사들 모두 다 장악을 완료했는지 그들의 지금까지 파트너십과 계약 확장성 국면이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 그 가치 반영이 조만간 리플 XRP를 통해 나올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블록체인은 디지털 금융의 초석이다. 이와 본질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생태계 어떤 디지털 에셋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유틸리티를 보여주게 될지 천천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